예,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셔서 바쁜 시간에 뭐 억지로 뭐 이게 일은 아니니까 그죠? 예, 얘가 활용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그래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원래 이제 대원 보는 거하고 신강신약하고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네. 예. 요번 학기가. 그래서 요번 학기에는 이제 기초 과정을 일단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신약 하기 이전에 여기 뭐지? 지장간에 대해서 외우려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딱 요약해서 들으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되겠다. 해자추, 임묘진, 신유술. 자, 여기는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 지장간이라면 먼저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오행 속에 맞물려 있는 거죠. 인이라는 글자 속에 천간에는 갑이 있었고 갑을, 병, 정, 무기토는 요것도 무고 요거는 기토고 요것도 무토지. 요게 요 책에 지금 거기 있죠. 요 몇 쪽입니까? 59쪽에 있는 곡에 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 밑에 지지의 글자들, 그죠? 지지의 글자들, 지지의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술해가 천간의 갑을 병정 글자에 각각 오행에다가 그 두 개씩 배속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도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간은 갑을병정으로 나가지만 지지로 따지면 인묘진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인이 여기 봄의 구간에 있는 인이란 글자는 천간에 갑이라는 글자와 같은 맥락이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간에 갑이라는 글자를 지지에 있는 12글자 중에 자기의 글자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요거다 이 말입니다. 인이란 말이거든. 인.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인이라는 글자는 요 범띠를 뜻하는 인이라는 글자는 천간의 글자를 갑목으로 표현한다. 또 천간의 을목이라는 글자는 지지의 묘목이라는 글자로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같은 기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간의 글자들은 천간의 우리 사주 글자 속에서 이걸 천간이라고 하는데 천간에 떠 있는 글자들은 지지에 뿌리 내려야 좋다, 튼튼하다, 뿌리라고 하거든요. 표현을 그래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간에 있는 이 글자들의 뿌리가 바로 지지에 있는 이 글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자, 그 결국은 좀 목의 구간이지만 각각 요것도 이제 토에 속하는 것이고, 자 원리를 지장간이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장간은 지지 속에, 지지는 이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걸 말하죠. 지지 12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여기는 천간의 글자 이거거든요. 결국은 책에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글자를 말한다. 그 천간의 글자는 먼저 생지와, 요거는 생지죠.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는 생지라고 했습니다. 생지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글자, 각 계절의 중앙에 있는 글자 왕지와 그 다음에 각 계절에 이 넘겨주는
이 간절기에 있는 마지막 달에 있는 글자들을 이제 이 고지라고 해요. 창고의 개념 고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생지가 갖고 있는 지장간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글자는, 생지는 인사신의 생지는, 그죠? 인사신의 아들은 생지라고 하는데, 생지는 역마성을 띈다. 역마다. 역마성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서, 그래서 생지는 지장간에 갖고 있는 것은 자기 본래의 것과, 자기 본래는 뭐라 했습니까? 이 갑이라 했잖아요. 자기 본래의 것과 역마 앞 계절, 앞으로 뛰어나간다. 앞 계절에 천간의 글자를 내포하고 있다. 뭡니까? 병화잖아, 그죠? 그래, 지장간에는 인이란 글자 속에 지장간은 병화, 간목과 병화가 있다는 거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메모를 안 하셔도. 그래서 왜 갑과 병이 있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인이란 글자 자기 본래 천간의 간목이기 때문에 요거와, 그 다음에 역마라, 그래, 저 앞에 뛰어갔겠구나. 앞 계절에 있는 첫 글자에 있는 천간의 글자. 지장간이니까 그죠? 지지에 있는 장간, 천간에 있는 글자, 그래 봤는데,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원리가. 자, 그렇다면 산은, 요도 인사신에는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산은, 그러면 자기 본래 그 병화 하나 하고, 또 계절 앞으로 한 칸 가겠죠. 계절 앞으로 한 칸 가니까, 이 또 경금이지, 참, 경금과 요래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원리가. 그럼 신금 속에는 또 자기 본래 있는 경금하고 한 계절 앞에 가 있는 글자의 신금, 그죠? 임수. 그래, 임수와 경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는 마찬가지로 자기 본래의 것과 한 계절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첫 계절에 있는 천간의 글자는 간목이니까, 그죠? 임수와 간목을 갖고 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라. 나중에 지장간에 쓰여지는 거는 따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쓰여지는 거는 일단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쓰임은 지금 만약에 해라는 글자가 내 사주 속에 있더라. 만약에 술이라는 글자가 사주 속에 있더라.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글자가 해라는 글자 뭐 있으면 갑과, 이거는 말고 해라는 글자 속에는 갑과 임이 있다라. 보여지지 않지만 숨어져 지장간에 있다라고 안 했습니까? 이 글자들이 만약에 내 사주 천간과 지지에 천간에 떠 있다라면 이게, 그죠? 그러면 이게 내한테는 해수지만은 이 천간 이 글자가 내 사주 팔자 속에서 쓰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임은 내가 따로 좀 이따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지장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지는 그럼 그렇죠. 생지는 그래서 보면은 자기 본래의 천간에 기운인 글자와 그 다음에 앞 계절에 가장 먼저 있는 글자의 천간 글자, 그 두 개의 오행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생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왕지, 그죠? 두 번째 왕지는 각 계절의 중앙에 가장 기운이 센 글자. 왕지는 어떻습니까? 왕지는 도화라 했거든요. 도화는 인기를 뜻합니다. 인기는 내가 인기를 퍼주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지를 하면 봄의 왕지는 묘, 그죠? 여름은 묘, 유, 자, 요게 이제 각 계절의 이제 왕지인데, 그 처음에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한 묘의 왕지는 자기 것밖에 없어. 자기 오행, 목이잖아요. 목이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그럼 천간의 기운에서는 지지의 목이라는 글자나 천간의 기운에서는 봄이니까 이 목에 음과 양의 것을 다 갖고 있다. 그래, 갑과 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묘는 봄은 목기지 않습니까? 목에 가장 강한 기운이니까 봄의 기운의 음양을 다 갖고 있다. 그래, 결국 오행은 하나죠. 하나지만 음양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왕지 특징입니다. 여름의 왕지는 어떨까요, 그러면? 여름에 가장 강한 기운의 오행은 화죠.
그죠? 화의 오행의 음양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화, 정화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왕지의 특징, 왕지가 가지고 있는 지장간입니다. 왕지는, 가을의 왕지도 마찬가지고, 가을의 왕지는 유는 또, 가을에는 뭡니까? 금이잖아. 그래, 금 오행의 경금과 신금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 이 고라는 게 이 창고를 뜻하는 창고. 이 개념이 가장 좀 복잡한 것 같죠. 창고라면 그 안에 재놓는 거잖아요. 재는 꺼냈다가 썼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고지는 그래서 화계사, 화계. 화계는 다양한 재주를 뜻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봄에 있는 이 진이란 글자는 본래의 직어는 뭡니까? 무토라 했잖아요. 그죠? 본래의 직어는 무토와, 그죠? 또 어떻습니까? 바로 전달의 거 있죠. 바로 전달의 거. 자, 다시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체계적 위에 되어 있습니까? 진이란 글자 속에 옆에는 을개무로 되어 있죠. 을개무로 되어 있죠. 자, 순서는, 을이란 글자는 바로 직전 달에 있죠. 전달이 1, 2, 3, 4로 나가는 게 직전 달이죠. 전달이잖아. 바로 전달의 글자인 을목과, 그죠? 그 다음에 개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계절이잖아, 계절. 뒤로 이 전계절의 왕한 기운. 그죠? 그거인 개수와. 그 다음에 지 본래의 거. 무토. 그래서 을개무라 하거든요. 그래서 화계에 해당되는 각 계절의 마지막 달, 진미, 술, 축원, 이 세 개의 천간의 글자, 세 개의 오행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창고 개념으로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창고의 개념인 고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지장간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바로 직전 달에 있는 천간 글자, 바로 직전 달에 있는 천간 글자와 그 다음에 직전 계절의 강한 기운의 글자,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글자,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있는 이 미토에 해당되는 이거는, 미토는 그러면 전달의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달에 있는 기운이 뭡니까? 정화를 끌어오고 정화를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고 속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직전 계절에 강한 기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을이죠. 을목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본래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본 기운. 기토거든. 그래서 정을기라는 세 개의 오행을 가지고 있다. 지장간으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또 술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술이란 글자는 또 맹창고죠. 그래서 지금 원리대로 본다면은 바로 직전 달, 전달은 뭡니까? 유금의 천간을 신금이죠. 신금과 그 다음에 직전 계절에 강한 기운이라 했잖아요. 직전 계절에 강한 기운. 그죠? 강한 기운은 뭐, 여름에 강한 기운은 정화라 했잖아요. 정화. 그 다음 또 자기 본래 거는 무토죠. 무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지장간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토라는 글자가 사주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술이라는 글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술이라는 글자 속에 신정무라는 글자가 내 사주 8글자 속에서 천간에, 이거 천간 글자니까 천간에 하나라도 떠 있다라면은 그것이 잘 쓰고 있다는 거죠. 쓰여진다는 거죠. 드러나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런 이제 지장간이라는 게 그렇게 쓰여진다. 그다음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렇다. 자, 정의를 하면 지장간은 지지의 글자를 뜻하지만 그 지지의 글자 속에 천간의 10개의 글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 지장간마다 각각 1개, 2개, 3개씩 숨겨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원리대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생지와 왕지와 고주로 분류하는데
생왕고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생지는 역마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장간을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 거와 또 하나는 앞 계절에 초입에 있는 천간의 글자죠. 앞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 앞 계절에 초입에 있는 글자, 그죠? 천간의 글자와 자기 거와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왕지는 자기 계절에 강한 오행만 갖고 있다. 대신에 음양을 갖고 있는 거죠. 음양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지는 뭡니까? 자기 바로 직전 달에 있는 천간의 글자와, 그 다음 직전 계절에 강한 기운의 천간의 글자와, 그 다음 자기 본래의 천간 글자. 요게 이제 이 지장간이 생성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굳이 뭐 외우시지 않더라도 요 네모의 그림을 그려놓고 지장간을 찾으라 하면 찾을 수 있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그 대신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천간에 떠 있는 거랑 지장간에 숨어 있는 거랑 그 강도 세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지장간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지장간이? 만약에 술이라는 글자가 내 지지에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하튼 지지에 있더라. 그러면 이 지장간 속에는 아까 이 술에 있는 지장간은 신금과 앞 계절인가 신정무가 있거든요. 신정무라는 이 세 개의 지장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장간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쓰임은 없어요. 잠재적인 능력은 내가 있는 거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화가 여기 하나 떠 있더라.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떠 있는 거거든, 이 속에 있는 거. 잠재적인 능력을 초년에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장간에만 갖고 있고 떠 있지 않으면 이건 못 쓰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냥 못 쓰는데, 운에서 또 와서 쓸 수도 있잖아요. 운에서 와서 써먹을 수도 있고, 근데 사주 8글자 속에 천간에 띄워 놓으면은 그 잠재 능력을 써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 바로 지지에 떠 있다는, 그냥 여기 이제 지지는 지장간의 글자라. 천간은 이상적인 거, 생각적인 거잖아. 보여지는 거. 그죠? 지지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거거든. 지장간은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 잠재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제 굉장히 또한 만약에 일주라면 내가 가지고 염원하고 있는 거잖아. 내 속에 잠재적인 능력을 써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강도 차이는 완전히 차이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에서 와야지만 써먹을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천간에 안 떠 있더라. 그렇죠? 안 떠있으면 운에서 오면 쓰여지는데, 운에서 오면 쓰여지는 글자는 가장 이 글자들이 오면 끄집어내 쓰거든요. 이게 동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글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글자가 오든 그 같은 오행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오행만 와도 쓴다고 합니다. 쓴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같은 글자가 오면은 끌어내서 쓰여지고, 그 다음에 합했잖아. 합이 숨어져 있는 이 글자들이 합하는 천간의 글자. 만약에 신은 병이란 글자가 오면 병신합하거든요. 그래서 병이란 글자가 천간에 와도 이 글자는 쓰여지거든요. 잠재 능력이. 또 하나는 이게 충을 해도 또 쓰여집니다. 그 쓰여지는 강도가 이제 그렇게 달라지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왕상휴수사라고 오행의 어떤 쓰임의 강도가 또 그런 부분 나중에 또 따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장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지장간에 이제 완전히 이해를 다 하신 것 같아. 정말 완전히 이해를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셨고, 원리만 이해하시면, 옛날에는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 원리를 안 가르쳐주고 외우라 했거든요. 그냥 무작정 그냥 외우라 하니까
여하튼 지장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주명식 작성법인데, 작성법은 제가 지금은 전에는 내가 만시력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책을 한 권씩 사게 해서 그걸 놓고 이제 펴갖고 이래 했거든요. 지금은 이 전화기 앱이 깔려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전화기만 딱 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원리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책에 보면 있습니다. 연주의 기준은, 그지? 연주의 기준은 입춘날, 입춘시가 기준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연주, 그죠? 생년이니까 연주라 하고,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월주. 그 다음에 생일은 일주, 생시 시주라고 하는데, 월주, 연주의 기준은 입춘날, 입춘시. 자, 이건 띠를 말하잖아요. 띠, 그죠? 띠를 이야기하는데, 한 해는 우리가 양력은 어떻습니까? 양력은 1월 1일 날 기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음력 설시니까 되게 이제 음력 설 기준으로 하고, 이건 절기학이기 때문에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한 해의 절기, 가장 먼저 오는 절기는 입춘날이거든요. 그래서 입춘날, 입춘시를 기준으로 해서 입춘날, 입춘시 이후에 태어나야지 그 띠가 된다. 원래 뭔 띠입니까 지금? 신축이잖아, 그지? 신축이면 소띠인데, 그래 올해가 21년도 2월, 올해가 4일이었나요? 입춘이 5일이었나? 4일. 대개가 2월 4일입니다. 3년마다 한 해는 2월 5일이고, 양력이 정확하거든요. 2월 4일 날 입춘시각이 있습니다. 입춘시각이 만세를 보고 나와요. 해만 나오고, 거기 뭐 아침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 지나서 태어나야 소띠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양력으로는 21년도 양력은 2월 4일이지만, 그죠? 2월 4일이 이때 만약 2월 3일 날 태어났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소띠라 해 저거는. 그러나 만세력에 우리 사주 세우려고 만세력 딱 지나면 소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언제입니까? 자띠지. 쥐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2월 4일 이후가 돼야지 신축년에, 여기 신축이라고 하면 사주 딱 피면 나온다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입춘날이다. 입춘날, 입춘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양력으로 생일이 분명히 2021년도 2월 달이면 벌써 1월 지나고 2월이면 신축년이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2월 3일 이전에 생일 딱 접어내면은 신축년이라고 안 나온다니까. 소띠가 아니라니까. 그런 기준이 입춘 기준이다. 그 다음에 월주의 기준은, 그지? 월주는 매월 첫 번째 들어오는 절기. 이게 전부 절기잖아요. 매월 첫 번째 돌아오는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1월달은 뭔 달입니까? 1월달은 인달이잖아, 인. 여기 들어간 자가 인이거든.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12달이. 1월달은, 음력으로 1월달은 인달, 양력으로 2월달은 입춘날이 지나니까 인달,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음력 2월달은 인묘달이고, 그죠? 음력 3월은 진달이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인달이 되려고 하면, 또는 묘달이 되려고, 진달이 되려고 하면, 그 달에, 인달의 첫 번째 절기,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묘달에 가장 먼저 오는 절기. 여기 보통, 인달에는 절기가 입춘달이니까 2월 4일 날 들어오는 거고, 그죠? 보통 앞에 절기는 2월이 아니라, 거의 4일에서 한 8일 사이에 다 오거든요. 절기가. 그 절기를 기준해서, 이 사람이, 소띠에 묘달에 태어났구나. 아니면 소띠에 인달에 태어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 전화기에 보면 앱에 깔려있는 대로 여기 자동으로 탁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라. 그다음에 그러기는 연에 띄는 무조건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월은 그 달에 가장 먼저 앞에 오는 절기, 그거는 보통 4일에서 8일, 9일 사이에 다 오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일주는 매번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일주는 이거는 우리가 만세력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게 너무 우리 책에서만 찾는 거거든. 책에서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돌아가. 이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니까 일주는 자정, 그지? 책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정, 하루 기준이니까 자정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주의 기준은 여기 보면은 만세력 기준으로 일간의 글자가 태어난 시가 만나는 점 간지. 시주는 어때? 시는 태어난 시 정해졌잖아요. 그죠? 자시에 태어났나, 묘시에, 축시에 태어났나, 자축, 임묘지,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천간의 글자들은 앞에 거와 앞에 거의 관계 때문에 또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 정도만 사주를, 기준은 입춘을 기준으로 하더라. 그 다음에 절기를 기준으로 하더라.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의 이해와 작성. 자, 오늘 해야지 제가 다음에 신강신약으로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원래 신강신약까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자, 대운의 이해와 작성은, 대운은 뭐고 하면, 대운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주를 열어놓고 보니까 그 앱에 보면은 밑에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숫자가 써놨고, 그 이제 단위가 10개 단위로, 뭐 1에서 1도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 있고, 뭐 7도 될 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 요건 이제 나이를 뜻하는데, 초년에 만약 숫자가 5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15, 25, 35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 대운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월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주가 예를 들어서 월주가 병술이라면, 병술 여기 월주가, 그죠? 월주가 만약에 병술이라면 이 병술이 기준이 되거든요. 병술이 기준이 돼서, 자, 병술이 기준이 되고, 자, 여기에서 양, 남, 녀는 순행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자, 기준은 월주를 기준으로 딱 출발을 합니다. 딱 세워놓고, 여기가 0이 되죠. 0. 그 다음에 숫자가 뭐 5가 되면은, 그 다음 요거부터 다음부터 나가는 거죠. 요거는 0에서 기준점이다, 기준점. 월주가 기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점으로 세워놓고, 자, 양남 음녀는 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천간에 있는 요 글자가, 여기에 글자가 양의 글자인지 음의 글자인지, 요 천간에 양의 글자는 뭡니까? 우리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먼저 나오는 거네요. 오행에 2개씩 배속되어 있잖아요. 목화, 손가락에 보면 목화, 토금수 5개인데, 목은 뭡니까? 갑과 을이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잖아요. 그 중에 먼저 나왔는 거, 양으로 시작하고 음으로 끝나니까 갑 먼저 나오잖아요. 갑은 양이고, 그 다음 화는 갑, 을은 또 음이죠. 병 먼저 나오면 병은 양이죠. 그 다음에 병정은 또 이제 음이 되겠죠. 그러니 갑, 병, 무, 경, 임은 양이란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남자인 사주가, 이 사주명이 남자인 사주가 양이거나, 여기 있는 게 만약에 여자의 명인데
여기 음이거나 남자를 양이라 하고 여자를 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순행한다. 그럼 그 순행이란 아까 기준되어 있는 병술의 이 글자로 순이라 그냥 그대로 나간다는 거죠. 순행은 병 다음에는 뭡니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순행이란 거죠. 그 다음 지지 것도 마찬가지로 술 다음에는 술, 해, 자, 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순행이란 거예요. 그러면 정해, 무자, 기축 이게 이제 한 달에 이제 10년 주기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순행. 그래 이제 기준은 월주를 기준으로 0으로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양남 음녀로 순행한다. 이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양남 음녀 순행이다. 순행의 개념은 그대로 나가는 거더라. 그럼 요 반대의 거는 역행이라는 거죠. 요 반대의 거는 양남 음녀가 아니더라. 양남 음녀가 아니다는 것은 남자의 사주인데 여기에 음의 글자가 와 있든지 연천간에 그죠? 여자의 사주인데 여기에 양의 글자가 있든지 그러면 양남 음녀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행을 한다는 거다. 이 대운순의 기준은 월주를 기준으로 하되 역행. 그럼 역행은 아까 순행은 병정, 무기경신, 임기로 나갔으니까 역행은 그 반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나가면 뭡니까? 병 다음에는 병 이전에 거. 을이죠. 을. 그죠? 병 전에는 을, 갑, 개, 임. 이렇게 임. 요게 역행이잖아요. 임계, 갑을, 병. 요게 역행이거든. 그 술도 지질 것도 봐. 술도 마찬가지로 술은 원래 순행은 술, 해, 자, 축, 임묘, 진사 이게 나가는 건데 역행은 술 바로 앞에 있는 글자로 거꾸로 나간다는 거죠. 술 앞에 있는 거는 뭡니까? 유. 그죠? 유. 그 다음에 뭡니까? 유 앞에 신. 그죠? 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미. 이렇게 나누고. 오. 오미신유 술. 요게 이제 이게 거꾸로 나가는 게 요게 이제 역행이란다는 거죠. 정리하면 대운을 만드는 기준점은 월주를 기준으로 하고 그런데 월주를 기준으로 하고 천간 이 연천간에 있는 글자로 양남 음녀는 순행하더라. 그래 양남 음녀가 아닌 것은 역행한다 이거군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운도 우리가 지금 작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금 전화기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공부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대운의 기준은 이렇다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대운은 자, 어떻게 이해를 하냐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대운을 작성하는 법은 이제 이해를 하셨고 그럼 대운을 보는 법이에요. 보는 법 이제 요거는 이제 61쪽에 있는 겁니다. 대운을 보는 법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운이 만들어졌어요. 대운이 이제 우리 전화기에 보면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인데 보면은 이렇게 쭉 뭐 역행을 하든 순행을 하든 보면 요 10년 단위로 쭉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요게 한 3칸씩은 보면 결국은 3칸씩 따지고 보면 봄의 구간일 수도 있고 여름의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을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겨울부터 뭐 거꾸로 나가는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은 내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나는 거거든. 이 대운은 환경이란다, 환경. 이 사주 8글자가 항해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자, 보는 방법은 그럼 내 인생에서 지금 내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다. 그죠? 그러면 50에서 60까지가 대운이 설정됐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대로 본다면은 여기서 본다면은 뭐
뭐 예를 들어서 임 이전에는 뭐야 그러면 경신 오미 사진 자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자 이런 내 50에서 60 대운은 이 환경의 대운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50에서 59까지가 요 환경이다. 신사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과 산은 나한테는 어떻습니까? 신과 산은 여름에 따뜻한 글자죠. 그죠? 산은 여름에 따뜻한 글자가 내인데 왔고, 요거는 신금은 가을에 해당되는 기운인데 내 천간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운을 놓고 보면 사주 8글자를 여름에 만나 적고, 그러면 대운은 신금,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쓰는 거예요. 여기 대운 환경이잖아요. 이 8글자가 이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환경이 뭐냐는 거죠. 이 환경이 나한테는 무엇에 해당되나? 이제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대운의 이 환경이 나한테는 아주 필요한 글자일 수 있고, 그죠? 또 아니면 내 사주 8가지 중용을 이루는데 굉장히 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글자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길흉을 판단하는 거고, 여기 환경은 자, 내 사주 지지의 것은 지지의 것으로 보고, 천간의 것은 천간에 비교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 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내가 이 10년 대운에 예를 들어서 이 글자들이 내한테는 그 육친을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 열심히 활동하는 식상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죠? 열심히 내가 이 알뜰살뜰해서 이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재성의 기운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처럼 내가 글과 학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인성이 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운에 있으면 인성이 대운에 있으면은 뭘 배워도 배우러 갑니다. 뭘 배워도 배우고자 해요. 그럼 인성이 운이 온다면은 또 상생상극론에서 또 식상을 극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을 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인성이 많은 사람은 식상을 극하니까 게을러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풀어나가는 건데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나거든요. 내 사주가 아무리 내가 사업하는 사업가다, 예를 들어서 실제 내 사주를 잘 찾아먹고 있는 사업가다, 사업가인데 내가 예를 들어 인성의 운이 왔다, 사업가가 인성의 운이 오면 자기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문서 운이 될 수도 있고 또 글과 학문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외부적으로 인성이란 것은 내가 받는 거거든요. 내한테 주는 게 인성이거든. 그래 나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부로부터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환경에 내 마음에 그런 환경에 놓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이 사주 8글자의 어떤 가는 환경이다. 환경. 그런데 그게 좋고 나쁘면 또 길흉으로 봐야 되는데 그 좋고 나쁘면 용신까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사주 글자 중에 오행의 글자 중에서 사주 8글자가 잘 중용을 이루고 있는지, 그죠? 이 운에서 오는 글자들이 내가 차가운지, 내 사주 8글자가 차가운지, 또 아니면 너무 더운지에 따라서 운에 오는 글자들이 그 중용을 이루게 되면, 만약에 내 사주가 뜨거운데 뜨거운 글자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안 좋겠죠. 당연히 더 더우니까. 더우면은 식혀주는 에어컨 같은 찬바람이 부는, 그죠? 그런 시원한 글자들이 와야 된다.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와야지 이 사주를 잘 이끌어 나갈 거 아닙니까? 환경이.
내가 환경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더운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운의 환경에서 막 날로 때우는 불을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환경이 운이 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죽을 거 아닙니까?